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이사회 의장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채권시장 금리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공영 라디오 마켓플레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경제와 노동시장은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미국 증시 제조업 지표 발표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 미 구매관리자협회 ISM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0.3으로 2월에 47.8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ISM이 집계하는 미국 제조업 PMI가 확장 국면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는 제조업 경기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PMI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미만이면 위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직전 달까지 16개월 연속 위축세를 나타냈던 제조업 경기가 예상을 깨고 확장 전환하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느긋한 연준에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추가 근거가 생겼다고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새로운 물가 압력을 형성할 수 있는 점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한 지난 29일 발표된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수치에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2.8%를 나타냈습니다. 예상 밖 제조업 지표의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은 1.8%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0.25% 금리 인하 확률은 58%로 전일 대비 하락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42%로 오히려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종목이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이고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 중인 종목인데 지금 3년째 전 최고가를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처럼 전 고점을 빨리 뚫고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미국 주식을 얘기할 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시대가 가고 패뷸러스 4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패뷸러스라는 뜻은 놀라운 이란 뜻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최근에 뉴욕 증시 상승장을 이끄는 종목 매그니피센트 이 맥7이 아니라 팹4라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 팹4는 더 패뷸러스 4의 줄임말로 비틀즈의 별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맥7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테슬라 이렇게 7개의 빅테크주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을 시작으로 이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알파벳, 애플, 테슬라 3개 종목이 시장 평균 이하의 실적을 보이면서 나머지 4개 종목을 뜻하는 게 팹4입니다. 올해 초부터 3월 말까지 미국의 대표지수 S&P 500지수 11%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11%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0%. 애플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3월 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 상승해서 7.9% 정도 올랐지만 S&P 500 지수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때 맥7으로 꼽히면서 투자자들의 매수 행렬이 있던 3개 종목이 이제는 오히려 전체 지수 상승률을 깎아내리는 천덕꾸러기 종목이 된 것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지난해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끈 주도주로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종목별로 수익이 편차가 생겼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올해에만 가장 큰 30%까지 급락을 했는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하는 이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중국 BYD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디지털 시장법 등의 제재에 직면한 애플도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들어 대부분 기간 거의 오르지 못했는데 지난 3주 동안 급등한 영향으로 지금 12%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반면에 팹4는 올 1분기에도 뛰어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실적 엔비디아가 이 기간 무려 87% 급등했고 메타는 40%, 아마존 17%,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등으로 올라섰죠. 12% 다들 크게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엔비디아는 최근에 미국 증시 최고의 스타 종목으로 부상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본시장 조사기관 벤다트랙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9%를 엔비디아가 차지해서 가장 큰 비중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요 빅테크 주가가 엇갈리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랠리가 정점을 찍고 추가 상승 여력이 다한 것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픽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이 컴퓨팅 성능에 대한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죠. 1800%나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2년도 하락장에서는 66%나 반토막 이상 폭락을 했었고 앞으로도 아무리 좋은 주식도 불과 몇 년 후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실링가족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도 잘 실행 중이고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매달 정액 똑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적립식으로 매달 돈이 나오는 대로 돈이 생긴 대로 꾸준히 매달 주식을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이 실행 중인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몇 년을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지 말고 5종목에서 8종목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하고 매달 돈이 나오는 대로 주가가 비싸든 또는 재작년 2022년도에 하락장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저가 매수를 한다면 몇 년 후에는 그것이 수익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